네,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십니다. 박기사입니다. 예, 오늘 수요일 오전이고요. 예, 뉴스버스에 방송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뉴스토마토를 한 번 더 나가기로 했어요. 어제 그 쇼미더민심이라는 코너를 나갔는데 반응이 괜찮았던가 봐요. 제 스스로는 뭐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했는데 제가 남들 웃기는 거 좋아하고 재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능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성대모사꾼처럼 할 때도 있고 뭐 유사평론가처럼 할 때도 있고 한데 어제는 완전히 그냥 유사평론가, 시사평론가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 코너거든요. 여론조사가 있고 제가 말을 덧붙이는 그런 코너인데 괜찮게 보셨나봐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뉴스토마토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연속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가능성이 아니라 그냥 높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게 다 여러분들의 어떤 성원에 힘입어 제가 무럭무럭 성장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쪽은 프로그램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기존에 하던 출연 프로그램들이 좀 줄어들고, 원래 유튜브 쪽은 방송국처럼 뭔가 이렇게 편성이 딱 고정화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변동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유튜브 업계의 특성이 뭐 그러하니 뭐 오늘 불러주면 고맙고 또 내일 당장 프로그램을 갑자기 내린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프리랜서 출연자들에게는 이 개편이라는 단어 혹은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 이런 작가님들이나 PD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진짜 못했나 보다, 내가 정말 재능이 없나 보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압박도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요.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뭐 마음이 동일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자신이 하던 일에서 뭔가 베스트를 뽑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그 베스트를 항상 뽑아내지 못해서 특히 남들이 나를 평가를 해줄 때 좀 야박하게 평가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냥 그건 그 사람만의 평가일 뿐이지 나는 나대로 진짜 최선을 다했다, 근데 결과가 이런 거를 어떡하겠냐,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음 거 열심히 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인생을 살자 이런 주의는 절대 아니고, 제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은 또 지나간 일이고, 뭔가 이렇게 인생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씩 넘기는 연습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진짜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출연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크게 뭐 이렇게 나중에 설령 이 프로그램이 문을 닫거나 제 출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출연을 대체하든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못하든 간에 그리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오거나 충격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랄까 예전에 얘기했던 갑작스러운 변수에 대응을 하는 방법, 이거를 자존감이라는 쪽과 연결을 시켜보면 어디서 그런 방송을 봤어요. 한강에 런닝을 하러 갔는데 요즘에 그 잡벌레들이 너무 많잖아요. 날파리도 많고. 한강에서 런닝을 하려고 이제 내가 집을 나서는 이유의 핵심 본질은 런닝인데, 달리기인데, 달리기는 내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날파리도 먹을 수 있고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안 달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여러 실수들을 겪게 되는데, 여러 실수나 여러 난관들을 부닥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혹독한 어떤 비판이나 비난에 직면하더라도 자존감이 높거나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사람들의 성격에는 아니 날파리 무서워서 런닝을 못할 건 아니지 않느냐, 날파리 뭐 입에 좀 들어간다 한들, 날파리가 내 앞에 있다 한들 뭐 그냥 손으로 이렇게 걷어버리면 그만이지 날파리를 누가 신경 쓰냐,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파리라는 것도 뭐 비유가 좀 나쁘게 됐겠습니다만 뭐 저에게 이제 과도한 비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도 뭐 무수히 많이 겪지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나 상황이 굉장히 가변성이 많은데, 이런 일들을 자주 겪는다고 해서 내가 일희일비 해버리면 제가 할 일을 또 못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찌됐든 챕터 하나가 또 넘어가면 또 하나가 새롭게 열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들어서, 제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제가 편성을 하고 제가 언제든 찍고 싶을 때 찍고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이렇게까지 성장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지만 이 유튜브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를 더 알리고, 제가 더 공부하고, 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방송들에 나가서 제가 또 제 얼굴을 알려야 되잖아요. 제 목소리를 또 제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로서는 어쨌든 제 유튜브 출연과 타 방송 출연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타 방송 출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또 반대로 그 기회가 좀 줄어든다고 한들, 하나의 기회가 소실이 되면 또 다른 기회가 또 열린다라는 걸 이번에 배웠기 때문에, 정말 인생이란 참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인데 사실 이런저런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오전에 신문을 보는데, 대통령 부부는 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정말 원활하게 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이슈가 너무 차고 넘쳐서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뭐 예상하고 해외 순방을 가진 않았을 텐데, 대통령 부부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와 연관된 국내 이슈가 너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집중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멘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기득권층, 그리고 우리가 또 알지 못했던 기득권층의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권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그 유지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의 것들로 자신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유지시키고 지킨다는 말이죠. 근데 그 방법도 자신의 가치와 사상과 철학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정책을 추진하거나 하나의 세력, 기관,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득, 이익, 욕망, 돈, 뭐 자리, 권력, 뭐 연봉 3억짜리 공공기관 감사 자리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익을 향유하는, 이익을 쉐어하는 사이의 그 연대는 너무 끈끈하다. 즉 되는 장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장사라는 걸 할 때 엄청난 이익과 수익으로 묶여있는 그 연대는 잘 흐트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돈이 되니까, 돈이 벌리니까. 근데 철학의 연대, 가치의 연대, 사상의 연대는 이 돈이 안 되니까요.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더 오히려 숭고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철학, 가치, 사상, 세계관으로 이렇게 연대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래서 많이 배워요. 내가 알던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검찰이라는 집단은 어떻게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가. 또 정치인들, 실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또 쓰고 어떻게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드는가. 이런 대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권익위와 관련된 보도들이 그렇고요. 지난 3년간을 정리를 해보면, 나한테는 죄는 될 수 없지만 너한테는 죄가 될 수 있어 를 보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죄가 안 돼. 근데 너는 죄가 돼. 나는 뭘 해도 괜찮아. 하지만 너는 안 돼. 똑같은 일을 해도, 유사한 일을 해도, 유사한 어떤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내 편은 죄가 안 돼. 하지만 너는 죄가 돼. 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로남불 중에 가장 강력한 내로남불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정부에서 그 봐왔던 각 정부의 슬로건이라는 게 있고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라는 게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죠? 슬로건이 뭐였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도 많이 부정평가가 늘어났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와서 보면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제 같은 잣대를 지금 누군가에게 들이댄다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잘했다. 문재인 정부가 아주 100%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때 했던 실수들이나 그때 사법적 잣대를 들이댔던 기준들 그리고 국민들의 그 눈높이를 똑같이 이번 정부의 인사들에게 들이댄다면 과연 몇이나 살아남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보다도 참 뭐랄까 유치하고 짜치는 그런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고 그런 케이스들도 넘쳐나는데 우리 편은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이게 대단한 멘탈이고 근데 이거는 저는 확신하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유권자들이 이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조국 혁신당에게 비례표를 이만큼 몰아줬던 그 배경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여론도 있을 법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새롭게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법적인 평가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이 사람이 더 행정부 견제를 잘할 것 같다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사실 그 총선의 민의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벌써 이제 2달이 됐습니다만 그 2달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된 문제는 없거든요.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든지 국회가 돌아가는데 좀 지지부진한 상황들 이런 거는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하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저는 국회 시간이라고 보죠.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되고 이제 뽑혔으면은 탱자탱자 놀지 말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점으로도 상임위 배분 문제, 원구성 합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디까지나 이런 특수 상황,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과는 매우 다릅니다. 특수한 상황이죠. 여당이 대통령실의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쯤으로 전락해버린 이 상황에서 여당에게 법사위를 넘겨주고 운영위를 넘겨주고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관행이라는 것을 주장하니까 국회 관행이 국회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도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를 배분하고 어떤 관행들이 쌓여져 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걸 재차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왜냐면 지금의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고 국민의힘 당신들도 사실상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여기에서 협의를 해줘야지 계속 대통령실을 방탄하는 정도의 수단으로 여당 권력이 쓰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잖아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인식해 주셔서 국회에 들어오지 않거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거나 나머지 7개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독식하는 그림을 그대로 방치하고 나중에 또 이거를 정쟁의 수단으로 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은 집권 여당, 정부 여당에게 있다라고 항상 강조해 왔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을 가진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근데 지금 국정 운영을 글쎄요,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일까? 당장
사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동해 유전 개발건도 그렇고 아직 특검법도 여러 건 다시 재발의해서 표결에 붙여야 될 게 뭐 산적하고요. 반대한다면 표결 반대표를 던지면 되고,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어차피 또 거부할 거니까 그 과정 자체를 아예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들이 획책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뭐 거야의 독식, 거대 야당 폭주, 뭐 이렇게 하면 역풍 분다, 뭐 어쩔시고 저쩔시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 출신 인사들도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죄송한데 한가한 소리 할 거면 꺼져라.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의 이 정국이 만만디 콩떡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다가 판이 또 뒤집어지고, 이미 저는 뒤집어지는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다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면 이 판은 또 넘어갑니다.